예,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분야에서 싸워야 되는데 그중에 이제 아스팔트 시위도 있고 그리고 또 지역사회, 선거구에서의 싸움도 있고 이제 싸움이 본격화돼야 됩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사실 내심으로 지소미아 파기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종의 이제 뭐라 그럴까 천기누설인데 왜냐? 물론 지소미아 파기되면 저희 안보는 위태로워집니다. 그러나 이게 미국의 공화당 트럼프 진영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또 미국의 제야에 대해서도 이 문재인 586 집단의 성격을 완전히 각인시켜주고 증명시켜주는 사건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싸움이 본격화돼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본격적인 싸움에서 최근 이제 아스팔트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우리 그 오상종 대표님을 모시고 최근 소식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 대표님 모시고 저기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반말 많이 저기 뭐 그 야단 많이 들어 반말 비슷하게 말투가 나오냐. 그 다음에 왜 말을 끊냐.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극존칭에 말 안 끊고 조심하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머리카락만 많았어도 괜찮았을 텐데 제가 나이 들어 보이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뭐 나이에 상관없이 이제 손님이시고 공적인 자리니까 나름. 근데 제 주변 분들은 죄송합니다. 케미가 되게 좋다고. 예. 아 그거 이제 오상영 대표님 주변 분하고 제 주변 분이 비슷하잖아. 좋다고 하시던데 저는. 예, 근데 글쎄. 예. 네. 어쨌거나 우리 오늘 처음 얘기는 그 언제 며칠 전인가 그 뭐 시청 앞에서 김원봉 대첩 한번 했죠. 예. 네. 김원봉이 어떤 사람이죠? 지금 흔히 우리들을 보면 이제 조선의열단이라고 그래가지고 네네. 그 지금 항일 독립단체 운동단체로 네. 알려져 있는 그 조선의열단의 단장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뭐 MBC에서 이몽으로 해서 200억 들여서 드라마를 제작했는데 근데 뭐냐면 지금 그 자가 이제 사회주의 그 항일 운동가였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독립운동가. 그런데 이 자가 해방 이후에 북한 정권 수립에 큰 기여를 하고 네네. 그 6.25 전쟁 당시에도 노동상 위치까지 올라가면서 네. 그리고 김일성 훈장까지 받을 정도로 이 사람이 이제 승승장구를 했죠. 네. 북한에서 서열 7위까지 올라간 걸로 지금 나와 있으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1958년도 정적으로서 숙청을 당한 인물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밀양에서 같은 경우도 보면 의열 기념관이 있는데 네. 해방 이후의 행적은 다 숨기고 해방 이전에 정말 훌륭한 독립운동가였다. 이 포장을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쇠뇌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 3, 4월부터 해서 지금 조선의열단 100주년 기념사업을 하겠다. 네네. 이런 일들이 이제 얘기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거 보니까 11월 10일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10월 10일 날 제가 몰래 가서 집회신고 내놓고 이제 그 분명히 박원순이가 개입이 될 것 같아가지고 서울시청에다가 집회신고를 내놓고 앞뒤로 해가지고 내놓고 그날 무대 뒤에서 저희가 깔끔하게 띄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영화 암살도 네. 이 김원봉을 소재로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이 그 일제 때 극렬, 극좌, 무정부주의 내지 공산주의 노선을 하던 사람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그 일제 때는 뭐 이제 1917년 소련 혁명이 러시아에서 이제 소련 혁명이 나고 나서 공산 혁명이 나고 나서 1918년에서 21년까지 22년까지 그 시베리아에 반공 다국적군이 출병을 하는데 그게 이제 미국, 영국, 일본 이런 데가 다국적군의 주축인데 그중에 일본군이 한 10분의 8쯤 돼요. 비중이. 그러니까 1918년 뭐 요 이후로 우리 독립운동가들 중에는 적의 적이잖아요. 소련이. 네네. 그러니까 일제가 원수인데 원수의 원수가 된 셈이거든요. 그 시베리아 그 반공 국제연합군의 주축이 일제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가지 그 유혹을 강하게 느끼죠. 하나는 야 소련은 우리 독립에 도움이 되는 세력이야 라는
이 친공산주의 성향이 하나 생기고, 두 번째는 이동희 같은 자가 정확히 표현을 하는데, 한 방에 공산혁명과 독립을 동시에 달성하자. 한 방에. 한 방에.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만주 이쪽 지역, 연해주 이쪽 지역에 그러니까 한국인 커뮤니티가 1920년대부터 급속하게 작용화돼요. 근데 작용화될 때 소련 공산당의 직할로 속하거나 중국 공산당 직할로 속한 사람들도 있지만 좀 이상주의적 성격의 사람들은 무정부주의 공산주의를 하거든. 그런 것 같아요. 그걸 대표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러니까 이제 소련의 직할, 중국 공산당 직할 공산주의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용해 먹고 버리는 사람이에요. 개족 보거든. 그 사람들 관점에서 보면 무정부주의라는 것. 그러니까 이제 그 김일성이가 이제 나라 만들 때 이거 빨아서 이용해 먹고 그 다음에 1958년에 숙청에서 정적 처리해 버려. 정적으로 수청 처리해 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를 왜 띄우냐고. 그러니까 의도가 있겠죠 뒤에. 그러니까 이번에 그 범죄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경남도가 주관이 돼서 밀양에다 150억을 투자를 해요. 밀양에. 네. 그러니까 김원봉 키우기. 소위 말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번에 저희가 밀양을 5번 갔다 왔거든요. 그 이제 김원봉에 대한 진실을 알기 위해서. 그런데 그분들도 그 계시는 분들 다 모르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김원봉에 대해서. 네. 진짜 그랬냐고. 네네. 아 맞다고. 그래서 이제 밀양 시민들이 그 밀양시청에 민원실 가서 항의하는 일도 벌어졌었고요. 저희 때문에. 그때 지금 이게 비단 이 시민 단체로 하지만 이 지금 이제 조선열단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시민 단체라고 말은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조직적으로 이게 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네. 잠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좀 잘못 해석하는 건지 몰라도 이제 그 우리는 흔히 이제 쟤들을 뭐 빨갱이, 종북, 뭐 친북 그래서 한 무더기로 보는 성향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안에는 보다 평양 지향적인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약간은 이제 박헌영 남로당 이 국내파를 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평양엔 친북이고, 이제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 조선의열단의 김원봉이 같으면은 진짜 평양에 줄 쓴 사람들은 안 띄워. 왜냐면 이거는 북한에서 이제 제일 미워하는 게 이승만이고 두 번째로 미워하는 게 종파주의자예요. 종파주의 숙청이 56년, 58년 이때입니다. 그때 국내파들을 다 죽이거든. 그러니까 쟤들의 그 복잡한 사정을 보여주는 케이스예요. 아니 갑자기 띄운다니까요. 네, 전 김원봉이 누군지도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얘들도 이제 두길보기를 하는 거지. 뭐냐면 평양이 좀 마탱이가 가는 것 같으니까. 이제 국내파 공산주의 혹은 국내파 극좌 세력을 띄우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평양은 안 좋아할 일이에요, 사실은. 저번에 복잡하죠, 사정이. 저번에 조국은 좋아하더니 박원순 내팽개친 거랑 똑같네요. 그렇죠. 서초 대첩에서. 예, 서초 대첩을 주도한 세력은 오히려 좀 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 문재인 혹은 또 이런 쪽에 가까우니까 박원순은 이거는 약간 남로당 색깔이 굉장히 심하게 나거든. 남로당 이 추모 색깔. 네. 어쨌든 좀 박원순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네. 월, 화 이틀간 박원순이가 저희 몇 명 때문에 그 서울시 의회에 뒷구멍으로 다녔습니다. 왜 그랬어요? 저희가 박원순으로부터 저희가 그날 이제 그 과거에 고소 고발을 지금 당해 있는 입장으로서 이해관계자로서 뭘로 고소 고발 당했죠? 아니 대한민국 법원에서 박원순 아들 박주신을 법정 정인 소환 명령장을 연구소 1차 받고 지금 약 5년째 잠적입니다. 그렇죠. 네, 그 재판 끝나도 일단 가야지 그건. 아니 재판이 끝날 수가 없어요. 법원에서 박주신이가 와야만 이 재판이 종결된다고 생각을 하고 박원순은 법정 정인 소환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박주신을 네 박원순 아들. 네 그런데 5년 동안 그러면 국내에
모르죠 그건. 귀국을 안 했거나 귀국을 했는데도 법원이 안 챙기고 있거나. 네, 그래서 저는 둘 중에 하나네요. 제가 우리가 얼마나 착하냐면 저나 강민구 대표가 얼마나 착하냐면 작년 1월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네네.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 아들 딸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두 가지죠. 하나는 5년 동안 잠적했으니까 박주시니까 약 네네. 5년간. 하나는 방송에 나와서 거짓말했든지. 예예. 하나는 대한민국 법원을 기망하고 있든지. 아들 어딘지 모른다면서요. 예예. 근데 왜 강민구 대표랑 왜 오상정 아니, 대표가 왜 불러다니는 거예요? 저번 그래서 강민구 대표하고 저하고 저 또 다른 사람 한 명을 2억 소송을 민사로 합동으로 넣어놨어요. 박원순 시장이 예. 요새 돈이 궁합 모양이구만. 별대 와서 다 삥 뜯으려 그러네요. 근데 강민구 대표는 또 다른 사람에서 또 2억이 또 있어요. 강민구 대표 돈 좀 많이 벌어 놓으셔야겠네. 양말도 못 신고 다녀요. 예. 그런데 그 작년 12월 31일 날 우리가 보신각 때 도대체 뭐 100m 접근 금지, 50m 접근 금지를 박원순이가 강민구 대표 쪽에다가 얘기를 했었어요 옛날에. 예. 기각이 됐죠. 그런데 지금 그때 우리가 박원순을 만날 상황이 안 되니까 우리가 서울시장 앞에서 계속 그 집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박원순인데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타종식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우리가 박주신을 데려오라고 소리 좀 질렀다고 공무집행 방해에다가 명예훼손에다가 이렇게 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민사재판장에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들이 소장에다 뭐라고 했냐면 야간에 78dB이 나왔다. 이거 불법이다. 그리고 이제 녹음된 내용이 이제 박주신을 병력 비리로 특정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적 없는데요. 자, 그때 소음 측정이 불가능했습니다. 78dB라는 걸 왜 어떻게 썼는지 증거를 갖고 오세요. 못 갖고 오더라고요. 왜 소음 측정이 불가능했어요 그때? 그때는 이제 그 타종식하고 바로 옆에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건 불가능해요 소음 측정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상충되는 거에서는 그러네. 네,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니 우리는 의혹이라고 그랬지 단정을 한 적이 없다. 증거를 갖고 오세요. 못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도 제가 그 종로 경찰서에다가 정보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박원순 쪽 변호사 일 좀 도와드리려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이제 박원순이가 어떤 오해를 받을까봐 예, 저희가 그 인터뷰를 해서 서울시 의회 앞에서 인터뷰 좀 해서 그 의혹을 좀 해소시켜 주려고 그랬더니 자꾸 도망다니네요. 도망다니네. 저는 박원순 시장 그냥 아들 불러와서 그냥 이렇게 입 한번 벌리게 하면 깨끗이 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게 말인데 혹시 어디서 저기 지금 뭐 아말감으로 떼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 MRI 상에는 도저히 그 20몇 살짜리 네. 그래도 건강관리 웬만큼 하는 집안의 20몇 살짜리 청년의 그 치아 상태가 아니다. 네. 그게 지금 이제 아주 손쉬운 의혹 중에 하나잖아. 그러면 그냥 아드님 불러다가 이렇게 입 한번 벌리게 하면 끝나는 걸 그러니까 가지고. 본인들은 제가 그 월요일 날 그 서울시 의회 의원들에게 네. 담배 피는 의원들에게 제가 정말 힘듭니다. 박원순 아들 박주신 좀 데려와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건 끝난 얘기잖아. 박원순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도와주세요. 근데 그들조차도 이제 그런 게 귀찮은 것 같아요. 박원순은 이제 말하자면 이제 별로 키워주고 싶지 않은 자산이지. 그러니까 정치 자산으로선. 돈만 빼먹으려고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그래 아무튼간에 박원순이 근데 이번에 이 김원봉 이 의열단 네. 이것 때 서울시가 많이 지원했나요? 후원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후원했다고 예측해요? 그거는 저희가 정보 공개 청구가 지금 들어갔고요. 근데 그 행사 자체는 얼마짜리 행사? 그걸 우리가 그 무대 꾸미거나 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게 화려하게 했잖아.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한 1억 전후 이상 되는. 우리들이 한다면 그 정도 꾸밀려면 1억 전후는 든다.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5천만 원 이상. 그럼 그 정도 들죠. 왜 그러냐면 굉장히 그게 화려하게. 스텝이랑 다들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사실 그들은 그 돈은 넉넉하게 쓸 거예요. 우리는 그 좀 깎아서 합시다 이럴 텐데 예. 거기서는 또 이제 먹이사슬고리도 있고, 그럼요. 업계랑 관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날 이제 후원한 데가 뭐 어디냐면 그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가 900만 원. 극좌 공산주의, 무정부주의, 그 다음에 북한의 노동상 김일성 훈장 받은 자에 대해서 900만 원. 네. 그리고 와서 여기 국가 그러면 여기가 짝퉁 조선 또 하나의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네. 더 웃긴 게요. 예. 또 와서 그 박삼덕 처장이 그 축사까지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보훈처장이. 네. 참 먹고 살려고 고생한다. 더 웃긴 게 박삼덕 처장은 그러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보훈처장이구나.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 예, 예. 처장이 임명됐을 때 반대했던 자들이 함세웅 같은 자들이에요. 예예. 근데 함세웅 같은 자들이 들어가 있는 그 기념식에 이 사람이 가서 축사를 하는. 먹고 살려고. 예. 그리고 이제 서울시의회 강동구청. 네. 강동구청은 왜? 강동구청도 이름을 올렸더라고요. 25개 구청 중에 후원을 한 구청이 강동구청이고 거기도 정보공개 청구를 해놨습니다. 왜 후원했냐? 네. 얼마 후원했냐? 네, 제가 쪽팔려가지고 저희 강동구민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저도 구청장이 이정훈이라는 거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거기 강동구청 경찰서는 제가 좀 가끔 갔었는데요. 네네. 집회 신고나 이런 것 때문에 갔었는데 그 옆에 구청이 새로 지어졌어요. 네네. 예, 리모델했는데 더불어 행복한 구청. 네네. 더불어. 예예.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11월 10일 날 행사였었죠. 11월 10일입니다. 11월 10일 행사 일요일 날. 네네. 그때 어떻게 했나 한번 볼까요, 우리? 예, 이게 이제 시청 앞에 자기들이 이제 낮부터 이렇게 대형 무대를 만들어 놨네요. 그죠? 저희는 이게 상상도 못하는 무대 스케일입니다. 이게. 이게 이제 의자만 1,500개 깔고. 의자만 1,500개. 예, 그런데 실제로 온 사람은 꼴랑 한 200명도 안 되네, 밤에. 아니요, 몇백 명 정도 됐다가 앞쪽에 예. 쫙 앉았고 제가 영상 체전하러 들어간 거예요. 예. 다 비어 있죠. 예, 예. 네, 뒤는 다 비어 비어있는데 있네. 예. 본 행사하자마자 비가 쏟아집니다. 천둥번개 치고. 천둥번개치고. 이건 뭐예요? 빨갱이는 빨갱이일 뿐. 이건 그 행사장 옆에서 네. 강 대표님이 저거 했나? 네, 이제 오 대표님이? 예, 강 대표하고 저하고 이제 했는데, 네, 뭐 하나 올라가네 위로. 네, 이거는 제 시범으로 한번 올려보는 거고요. 그게 이제 아까 본 그 행사장 바로 옆 구석이죠. 네, 저게. 바로 옆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게 딱 내려오는 거네. 네, 내려왔는데. 빨갱이 김원용은 포장해도 빨갱이. 네. 근데 이제 요는 단순히 여기서 볼 것이 아니라 그게 사진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지. 예. 애들 이걸 잠깐만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빨갱이는 빨갱이. 우리 이제 비까지 참아가면서 네, 그날 비가 많이 왔습니다. 이게 위치가 어디냐? 실제로는 네. 겹쳐서 보이네. 아, 이게 재능교육 앞에서 했구나. 네네. 그 프레젠트 호텔 넘어가는데. 네, 그러니까 여기입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찍고 그래서 지금 언론사나 이런 데서는 네네. 저희들을 이렇게 다뤄주고 싶지 않을 텐데 예, 예.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론사에서 그 행사 보도를 하는데 아니 사람 얼굴만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대를 찍으면 무대 뒤에 저게 빨갱이 김원봉, 빨갱이는 빨갱이일 뿐. 그렇게 하고 나온다 이거죠. 해결이 직구죠. 아닙니다. 저희들은 예. 저희들은 그냥 그 기념식에 대해서 저희들은 목소리 내는 것이 예. 절대로 저 행사를 방해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배운지 아주 순수하고 착한 네, 그럼요. 의도만 있는 거죠. 네네, 그럼요. 하필 저 뒤에 하필 예. 저 앞에 저걸 해서 그럼요. 저희는 하필 그냥 저희 목소리에서 그냥 조용히 낼 뿐이었죠. 예. 나 이제 무슨 생각 드는지 알아요? 운전 부주의로 해서 사람 친 사람이 나는 잠잠히 몰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사람이 튀어들어오더라. 우리가 저걸 이거랑 하면서 똑같아.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 추측에 예. 그 남대문 경찰서장이 예, 어떤 예. 압박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전날 소음 측정도 제대로 하지 않고 예. 소음 측정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네. 저희들에게 이제 그 주의 그다음에 네네. 그 소음 그러니까 음향 중단까지 네. 때리고 엊그제 수요일 날 강 네. 대표가 조사까지 받는 그런 일이 전날 벌어졌습니다. 너, 그날따라 되게 예민하고 그러더라고요. 뭐 이쪽 진영이 힘이 센 모양이지 뭐. 많이 세 보이더라고요. 많이 세지.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그 같이 친북으로 한 덩어리로 뭉쳐져 있지만 이 그 박헌영 국내파를 이렇게 기리는 그 세력 이게 만만치 않거든. 아, 이것도 말씀드려야겠다. 음. 왜 저번에 그 서초 대첩 때 네. 이제 그 박주신을 데려와라 글을 올렸을 때 반응이 안 좋았다 그랬잖아요. 예, 자, 이날도 원래 박원순이가 축사를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예, 예, 예. 그런데 돼 있었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우리가 간다는 소리를 들었는지 영상으로 대체를 그랬대. 아, 영상 축사로? 예, 그래서 우리가 박주신을 데려와라 준비했다가 좀 김이 샜었습니다. 아, 자기 안방에서 예. 그런 일이 벌어지면 예. 그러지. 또 예. 우리 고소하려나? 요거는 뭐죠? 이제? 아니, 이거는 저희가 저희 홍콩 음. 그 송환법 관련된 부분이 예, 바로 예. 정리가 될 줄 알았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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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바로 정리가 될 줄 알았었는데 이게 예. 갈수록 그 홍콩 자유시민들의 그 민주화 투쟁이 네. 이게 더 활성화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번 주 화요일까지 9차례 네. 중국 대사관에서 저희가 홍콩 자유시민들을 지지한다는 저 집회라고 아까 마스크 썼던 명동 거는 중국 대사관. 네네 마스크 쓰는 이제 복면 금지법을 저희가 규탄하는 그런 집회였고요.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저 깃발까지 준비를 하고 네. 그리고 지금 여기는 이제 고려대학교 앞입니다. 고려대 앞에서도 또. 네. 음. 고려대학교 앞에서 왜 또 우리가 학교로 가냐? 원래는 중국 대사관에서 바로 광장으로 끌고 나갈 생각이었어요. 그랬는데 요즘 그 중국 유학생들이 이 대한민국 법을 갖다가 너무 개무시하는 그리고 학생들을 우리 대한민국 학생들을 물론 이제 그 대학생들하고 이제 저희하고는 약간의 좀 성향이 좀 틀린 학생들이긴 하나 어쨌든 정의당 쪽이지. 네네. 그 정의당 쪽 그 예. 어린 네. 학생들이 홍콩 지지 하나 예, 홍콩 자유 지지. 그러나 우리끼리 욕하는 것과 예. 소위 말해서 중국 유학생들이 와서 우리 나라 국민을 욕하는 것도 그것도 꼴보기 싫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냥 니네들이 그 애들뿐 아니라 그 고려대학교에 있는 학생들도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게 멀지 않은 우리의 미래다. 이런 일 벌어질 수 있다 이 땅에서.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대를 먼저 시작을 해서 이제 다음 주는 연세대, 한양대, 서강대까지 지금 네. 그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다니면서 요 좀 이슈를 만들어 주고자 합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보면 우리 쪽에서 홍콩 지지하는 거는 안 다뤄. 근데 정의당 그 저기 청년이나 학생 조직이 홍콩 자유화 지지하는 건 다뤄. 그죠? 우리가 화요일 날 우리가 매주 화요일 2시에 하거든요. 예. 기자회견을. 예, 예. 근데 그 그날 중국 대사관 앞에서. 네네. 11시에 그쪽 애들이 와서 이제 기자회견 한 예, 거예요. 정의당 그 예, 쉽게 말하면 조직. 네. 뭐한 대학생. 20명 왔겠지 예. 뭐.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그만큼 언론인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정의당 청년 조직이 중국 민주화 지지하면 언론에서 20-30명이 개떼처럼 오고 네. 똑같은 장소에서 우리가 하면은 안 와요. 안 하고. 네. 그 전날 조선일보에선가 한번 왔었고 요즘 사회 문제는 기자들이 우리가 좀 예민한 거 다뤄서 그런지 기자들이 와서 좀 그 인원고등학교든 이런 거 좀 한 번씩은 실어주는데 거의 안 오죠. 거의 안 오죠. 네, 거의 안 와요. 그러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뭐 저기 위에서 보면은 일단 그 애들을 키운다든지 아니면 민노총 산하 언론 노조 애들 그 체계가 잡혀 있잖아요. 자, 우리 뭐 한다 그러면 걔네들끼리 누구 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 거가 크죠. 예,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이쪽 보수나 우파의 시민운동을 존재하지 않는 걸로 치부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아주 썩어 빌어먹을 근성인데 언론계. 보수나 우파 쪽의 시민운동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제가 좀 이따 또 한 가지 또 그러면 말씀을 하나 더 드릴 게 있는데 예. 저희가 그 이국종 교수가 예. 범죄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한 적이 있었어요. 저기 그 아주대 네네. 그 중상 네. 이렇게 그 총상 같은 거 네. 입는 거 그 잘 수술하시는 특이한 분. 예, 제가 2017년도에 2017년도죠.
그때 이국종 교수 응원하러 집회 참석했던 사람이 저예요. 예, 근데 이재명이 이제 재판 걸렸을 때 이번 이국종 대법원에. 교수가 그걸 탄원서를 썼구나. 네. 그런데 탄원서. 그 예. 탄원서를 쓰니까 이국종 교수 썼다고 해서 한 3, 40군데에서 기사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자, 이국종을 나는 지지한다고 했던 이회수가 그 글을 썼다고 또 수십 개의 기사가 또 생성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말이 안 된다. 어떻게 그 범죄자 이재명에 대한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할 수 있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아주대학교 병원 앞에 그때 우리가 구미에 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아주대 병원에 가서 저희가 그 철회해라. 탄원서를 철회해라. 이거는 존경받을 당신이 할 일이 아니다 이거. 저희가 그런 집회를 냈습니다. 네. 근데 그날 따라서 언론사들이 개떼처럼 와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뭐지? 그냥 단순히 이국종 교수가 인지도가 있는 사람인가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걸 다 악의적으로 편집을 해서 우리가 아주 경우 없는 사람들로 포장을 해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한국의 언론의 질이 안 좋아. 네. 굉장히 언론 질이 안 좋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우리가 만약 유튜브나 이런 소셜 미디어 이런 게 없었으면 이번에 완전 발표 죽는 케이스예요. 근데 이재명 씨를 얘기하면서 범죄자 이재명이라고 특정했거든. 그 특정해도 아니요. 돼요? 아니면 범죄 혐의자 이재명? 아니요. 지금 2심에서 지금 그 선거법 위반 혐의로 300만 원 벌금을 확정됐어요.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 남아 있는 거고 지금 현재까지는 범죄자죠. 유죄 판결 받았네. 그럼요. 2심까지는. 네네. 2심에 받았어요. 그랬는데 예. 저희가 이제 그날 우리 집회 장소에 이국종 교수가 나왔단 말이에요. 예, 예. 나왔는데 뭐 우리가 마이크를 뺏었니부터 해가지고 별별 악의적으로 이제 영상 편집해서 뿌렸는데 그래서 또 저희가 또 씩씩하잖아요. 2번, 3번 갔습니다. 거기를. 안 나와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왜? 기자들이 안 나오는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 그럼 이제 우리가 시작했으면 어떤 결론이 도달할 때까지는 우리는 최선을 다하자는 주의라서 저희가 그래서 그 이재명 탄원서를 제출한 이국종과 전해철이라는 자가 있어요. 네. 전해철이라는 자가 있는데 전해철은 어디 국회의원인가 뭔가 아니야? 뭐지? 저번에 그 이재명하고 경기도지사 그 경합했던 경선했던 자일 겁니다. 그 자들을 부정 청탁 위반 혐의로 저희가 그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뭐 이국종 교수가 부정청탁할 게 뭐가 자,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아예 그냥 오픈을 하고 저희가 탄원 제출하겠습니다. 이건 괜찮은가 봐요. 근데 뒤로 몰래 넣는 거는 이제 혐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네, 이제 장다른 변호사님하고 검토를 해서 그래서 넣고 왜 니네들만 대법원에 그 탄원서를 넣어? 우리도 탄원서 넣었어요. 우리도. 그런데 이번에 그 권영진이죠. 대구시장을 비롯해서 뭐 약 10개 시도 단체장들이 이재명에다 탄원서를 또 넣은 거예요. 권영진은 또 자유한국당일 네. 거 아니야? 다들 미친 것 같아요, 정말로. 이재명 씨는 그 정치적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특이할 걸. 내가 보기에는 그 경기 동부그룹, 네네. 그 통진당 했던 그 그룹 그런 데들이랑도 상당한 밀접한 관계 내지는 지원을 받고 그랬을 가능성이 커요. 그 사람. 저희가 그러지 않으면 성남시장 하기 힘들어. 저희가 이재명 그 분당 경찰서에 이제 출두할 때였죠. 예, 예. 그날 갔더니 한국노총 애들이 와갖고 응원하는 집회를 하길래 저희들은 그 앞에서 우리는 무조건 그냥 이재명 구속하라만 소리쳤던 기억도 나네요. 아니, 노조 애들이 오더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뭔가 그런 뒤에 백그라운드가 많은 사람이에요. 연결고리가 의외로. 왜냐면 성남이 그 단순한 도시가 아니거든 거기가. 아니, 은수미까지도 그렇고 예. 성남이 참 재밌는 동네 같아요. 예, 단순한 도시가 아니에요 거기가. 네. 그러니까 경기 동부도 거기가 성남이 그 근거지잖아. 이석기의 경기 동부도. 그래서 그 단순한 데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재명 씨도 아마 뭐 저 증거는 없는데 그 정치적인 여러 가지 그 연결고리들이 우리가 흔히 그냥 시군구 자치단체장 이런 차원의 사람이 아니고
그 바닥에서 꽤나 여러 가지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아니 지금 그 이번에 이재명을 보면 지금 이재명이 왜 도지사직에 이렇게 목숨을 걸어야 되는지 지금 그 소송 걸려 있는 게 고소고발돼 있는 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정말 많아요. 아, 이재명이? 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부터 해갖고 탄원서를 제출을 계속 하는데 이것은 대법원에 대한 협박인 거예요. 아마 내 생각에 이국준 교수님 같은 분이 이거 탄원을 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그 큰 병원이랑 지자체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지금 그 이국종 교수가 네. 그 아주대병원에 계시잖아. 네네네. 그 경기 남부 중증 외산 센터 그의 장을 맡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고려해야 될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 속에서 네, 아니 그 고려해야 될 게 많으실 거예요. 그걸 그 이제 양반이. 예 그걸 그 저한테도 그분이 이제 귓속말로 이제 뭐라고 하셨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를 해요. 저기 그 뭐 닥터 헬기 도입하는 것도 빨리 해주고 하는 개인적인 그건 알겠지만 본인도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병미 못 나은 거에 대해서 탄원서를 제출하고 자기는 잘 한다 그런 거를 그것과 이재명은 틀린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네. 그 나는 이국정 교수 좀 변호해주고 싶어. 왜냐면 경영자거든.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만 개인적으로 뭐 그런 부분에서 이해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해요 제가. 그런데 그건 그거고 지금 그 강민구 대표가 지금 2년 넘게 이국종하고 싸우고 이재명과 싸우고 있는데 아니 그리고 저희도 이제 그 이재명 재판하러 갈 때 저희도 찾아가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면 이국정 교수가 그렇게 가는 거 맞고 맞는다기보다 이 일리가 있는 네. 거고 우리가 이국정 교수 또 매섭게 비판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거야. 지팔 지가 만들어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아무튼 간에 그 우리가 이제 살펴봤듯이 홍콩 이거도 보면은 이제 이 언론에서 다루는 방식이 다르죠. 우리가 중국 대사관 앞에 가서 시위한다든지 우리가 대학 가서 시위를 하면 언론이 개무시하고 그다음에 정의당에 와서 홍콩 지지 시위를 하면 언론이 대서특필해주고.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언론이 굉장히 깊게 병들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깊게 병들어 있는 저희들이 가장 많이 기사화 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5.18 집회도 아니고요. 뭐냐면 동물보호단체 케어 있잖아요. 네. 그걸 우리가 고발할 때가 온 언론사에 다 실어준 것 같아요.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케어에서 그때 뭐 저기 무슨 이상한 인형 만들어 팔고 그 사건이었나? 아니 그 아마 횡령이었어요. 횡령. 글쎄. 네네. 그 문재인 무슨 인형인가 뭔가 만들어 팔아서 그 저기 뭐야 있지만 그 횡령 예, 이 있었죠. 여자가 이제 안락사면서 돈을 뭐 어떻게 또 받았을 거야. 이제 우리가 하도 고발하다 보니까 기억도 안 나잖아. 뭐 저기 뭐개 안락사 네. 시키면서 예, 그랬을 거예요. 설마 안락사 시킨 게 저기 식용으로 팔지는 않았겠지.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그건 아세요? 원래 걔 병원에 가서 안락사 시키면 요새는 모르겠는데 킬로그램당 10,000원에서 20,000원 받고요. 그다음에 걔 사체 처리도 킬로그램당 10,000원에서 20,000원 받아요. 그러니까 중형견 20kg짜리 정도를 주위 사람들이 자꾸 문다. 그래서 안락사 시키면 안락사 비용이 보통 20-30만 원, 사체 처리 비용이 20-30만 원 들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안락사 하면서 이상하게 막 그랬으면 사체 처리도 그건 여러 가지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건데 뭐 그건 증거가 없는 거니까 난 뭐 그래서 주장하고 싶지는 않고. 그때 그래서 그 사람 저기 케어 대표가 지금도 재판 받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건 또 싫어져. 그런 거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를 실어줘요. 그냥 이거는 보수니 진보는 따질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쪽에서 하면은 안 실어주는 거지. 네. 저기 뭐야 우리가 본질적인 걸 딱 찍고 들어가면 그런 건 안 실어줘. 네. 그죠? 그래서 이번에 네. 그 여기 정의당 애들이라고 했잖아. 그럼 민중당 쪽에 가까운 애들, 대진년 애들. 저번 주 토요일 날 네. 네. 그 저기 저거 넘어갔지. 저기 뭐야 그 미 대사관저. 미 대사관저 넘어간. 네네. 예. 그 애들을 넘어갔는데 예. 네. 예.
여기가 이제 서울구치소 앞입니다. 예, 서울구치소 앞이죠. 서울구치소 앞에 가서 저 석방하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얘네들이 진짜 석방하라고 외칠 것 같으면 저게 대진현이에요? 네, 그 밑에서가 넘어간 애들 밑에서간죠. 네. 그래서 검찰이든 법원에 가야 되는데 서울구치소 앞에서 저런 이제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예예예. 그럼 저 앞에 있고 앞에는 이제 어르신들이 앉아 있고 뒤에 학생 어르신이에요, 뭐 할머니들. 예. 좀 그래서 왜 할머니 저기 앉아 있지 싶었는데 뭐 색깔이 진한 할머니가 네, 그 보죠, 뒤에 뭐. 보면 이제 나이 한 30살 전후 되는 이제 남자 여자애들이 이제 이걸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예예. 그들이 컨트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컨트롤이겠지. 네네. 그러면서 있고 그만큼 쉽게 말하면 기자들 또 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 30명, 20명씩. 네, 기자들이 이제 촬영 들어가기 시작하고 예. 그러면 이게 쫙 뿌려지거든요. 예, 그런데 네. 그날 갔었잖아, 오 네네. 대표님도. 오 대표님도 그 바로 건너편에서 네네. 이런 거 들고서 이렇게 집회를 네. 한 거죠. 지금 이제 저희가 그 경찰 본청 앞에다 저희가 집회 신고를 내놨어요. 네네. 이 사람에 대한 나머지 잔당 11명 중에 4명만 구속됐으니까 그러니까 5명은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고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는 신청을 안 한 거예요. 그들도 신청하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19명이 넘어갔는데 네.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4명만 떨어졌고 5명은 구속영장 기각. 기각됐고. 그다음 나머지 10명은 아예 구속영장도 신청 신청 안 안 했고.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날 분명히 또 그 어린 애들이 전날 또 와갖고 구치소 들어갔다 나오는 애들이 우리 오면서 이제 쌍욕도 하고 그랬는데 지나가면서 근데 보면 저 몽타주 보면 알겠지만 애들이 욕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래 욕하는구나 하고 넘어갈 우리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저 자리에는 우리가 이제 일부러 방송에다가 뜨고 어르신들 우리 집에 오지 마시라고 이제 그날은 우리끼리 하겠다고. 그래서 저 우리 그 단원들하고 터널트 단원들만 가서 이제 타프 가이들만 갔구나. 예, 그래서 그 저기 그 대진현인가 뭔가 하는 그 근처 젊은이들이 와서 욕하고 가면 뭐라 그랬어요? 저요? 같이 욕해줬어? 아니 저희는 여기서 저 심의에 걸릴 것 같아서 말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개땡땡 뭐 이런 욕이야? 뭐 그런. 네. 북한 가라. 아니 이게 월북해라. 이게 뭐냐면 얘네들 집회가 이번에 망한 게 뭐냐면 얘네 이 집회. 예 그러니까 이제 대진년 애들이 그걸 자기네들 프로그램을 짜서 뭐 이렇게 성명서도 읽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저희 차 이제 앰프 들어간 데가 이제 그 애들 집회하는 데인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김정은을 척살하라 이걸 계속 틀었어요. 계속 틀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김정은을 척살하라. 예. 그거. 네. 예. 진짜 노래 걔네 잘 만들었다는 이거 다 들어가요. 그 노래가 안 맞는 게 없어요. 박주신을 데려와부터 다 들어가요. 그 저기 산자여 따르라를 녹아발을 하면. 예, 하여간 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을 척살하라. 김정은을 척살해. 그렇게 들어. 네, 네. 빰빠라빰빰빰빰빰 그게 빰빰빰빰빰. 오케이, 알았어. 애들 다 이제 영상에 담기니 뭐 제대로 쓸만한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애들. 아니면 우리 애국가를 틀든지 했으니까. 듣기 싫은 걸 다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영상으로 홍보를 못 했겠네. 아마 뭐 사진으로만 좀 했든지. 사진으로만 좀 하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대한민국 좌파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제 애들 놀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사실. 어린 애들 20살쯤 뭘 놀리겠습니까? 좀 쌓여져 나오는 애들 저 대진이에 가입 좀 하라고 그랬습니다. 차만 눈도 못 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좀 쌓여져 나오는 애들 좀 대진이에 가입 좀 하라고. 그러면 그거는 좀 안 좋은 멘트다. 그런 멘트는 하지 마. 완전 시각공이었어요. 네. 자, 그래서 여기도 똑같잖아. 아까 대진현 쪽은 한 30명 갔는데 기자들이 취재한다고. 여기 몇 명 온 거야? 우리 한 명. 조선일보 기자 한 명. 네. 그러니까 바로 길 건너편인데 네. 이쪽은 아예 안 와. 네네. 이쪽은 아예 안 와. 그러니까 기자들이 기본적으로 썩은 거예요. 기본적 이게 썩은 거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검찰청 앞에 가서 저희가 이제 무슨 고발 기자회견을 했는데 뭐였지? 하여간 고발 기자회견을 했는데 바로 저희보다 먼저 와서 하고 있는 게 금융노조 애들이었어요. 금융노조 애들이 한 10대 명, 기자들이 한 20명.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웃으면서 그랬어요. 기자님들 우리 좀 있으면 우리도 할 테니까 우리도 취재하고 가. 그랬더니 한 명도 없이 다 가.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서로 윈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 전에 저번 주에 우리가 거기를 갔단 말이에요. 정교조. 경기대로 82번지. 그 저기 정교조를 갔던. 80 제가 집회 신고하면서도 그랬거든요. 80번지 나 찍는데.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홈플러스 마트노조 한반도기 한다고 네. 우리가 그 철거하라고 강서구에 있는 저기 홈플러스 간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마트노조 이것들 봐라 하고 집회 신고 냈더니 그 정교조 빌딩 한 층은 정교조가 있고 나머지 층에는 마트노조도 있고 또 다른 노조들이 있나 봐요. 네. 그럼 얘네들이 거기서 유기적인 연결을 하며 서로 윈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죠. 네, 이 언론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금융노조가 하니까 언론노조 쪽에 있는 너네들이 가갖고 이거 취재 좀 해서 뿌려라. 그럼 매져서 뿌리고 나면 인터넷 매체 쪽에 있는 또 언론사들이 뿌리고 계속 이게 생성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지경이 오도록 우리가 방치한 거야. 그래서 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언론 탓 그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언론인이 돼야 되고 언론이 되려면 우리가 어떤 사안에서 계속 공부를 해야 돼서 내걸로 녹여야 되겠지만은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또 언론 매체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주필님한테도 제가 부탁드렸지만 이제 여기 세뇌 탈출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런 자리도 마찬가지고 뭐 그 가로세로 연구소가 됐든 미디어워치가 됐든 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에 좀 더 신경 많이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새 이제 특이한 게 뭐냐면은 이 공수처나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없던 현상들이 생기고 있어요. 뭐냐면 이제 현장을 뛰는 그런 지역 주민들이 나오는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선거구, 네. 자기 지역에서 활동가를 일종의 활동이지. 그러니까 자유시민 활동을 하는 그런 유형의 분이 나오는데 우선 시원하게 한번 보시죠. 저는 사실 이 영상은 제가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저희 세뇌 탈출에서 또 보여드린 그 공수처법에 관한 그 비판 소책자 그걸 이제 밤중인가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 저게. 네네. 밤중에 이제 동네 상가에 이제 밀어넣는 거죠. 어느 지방 도시에서 계시는 분이죠. 네. 자유대한호국단 멤버죠. 네. 저도 저분 압니다. 저분이 자유대한호국단 멤버 되시기 전에 제 책의 아주 열혈 독자였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하고 많이 중복돼요. 그러니까 자유대한호국단 네. 멤버하고 네. 저기 백모 박성현 그거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데 놓고 다니는 거죠. 네. 예. 그렇게 하고 제일 웃기는 건 화장실에도 놨어. 아니, 이게 짧기 때문에 간단하게 읽을 수 있는 거라서. 예. 예, 그래서 사실 저런 게 정말 필요했었어요. 그러니까 예. 과거 보면 탄핵 시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제가 탕기국 그 상황실에서 있으면서 뭐 어떤 역할을 했느냐면 정말 그 프리덤 뉴스 같은 이 책자들이 신문을 이렇게 발행했단 말이에요. 예. 그걸 전국에서 오는 버스에다가 이제 실어주고 이런 것도 했었거든요. 예. 그러면 그분들께서 정말로 마을 회관이든 아파트 해갖고 꽂아놓은 것 갖고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자발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지금 정당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때 대한애국당 쪽도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갖고 있는 전국 그 시도 조직들 있잖아요. 예. 그걸 언론인 매체로 역할을 맡겨버리면 정말 괜찮을 텐데 그런 시도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좀 다른데 왜 안 하는지 이유는 자유한국당은 일단 뭐 아주 과격하게 표현하면 그 자생적 열혈 자유 시민으로 이루어진 당원이 거의 없어요. 자유한국당은. 그리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당원협의회 같은데 왔다 갔다 하는 당원들의 상당수는 뭐라 그럴까 이렇게 정치권 언저리에서 항상 오락가락하는 분들. 그리고 태반은 이제 자기 이제 그 어떤 이렇게 뿌리가 단단히 박힌 생활 기반이 없으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많고 이제 우리 공화당 쪽은 또 다른 의미에서 네. 그
이런 그 뭐라 그럴까 이 그 지역 사회를 파고 들어가는 시민 운동가로서의 안목과 전문성을 길러주는 그런 그 움직임을 우리 공화당이 그런 전통을 못 만들어냈지. 전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동네에서도 보면 강동구에서도 보면 지금 그 최소 한 개 그 서명대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예, 천막 하나 해가지고 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어떨 때는 2개가 운영이 되기도 해요. 예, 예, 예.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 정말 예. 그래서 거기 또 그 천막이 크잖아. 거기는 탱크라고 부르죠. 아니요. 천막이 그냥 작은 천막을 쳐놓고 한 4분, 6분 정도가 계속 하시는 거야. 예. 네. 그래서 최소 1개 아니면 많을 때는 2개 정도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그냥 그 지금 네, 이제 천막에서 하는 건 주로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네, 서명도 받고 탄핵에 대한 부당함을 네. 이렇게 만들어서 부리기도. 부리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공화당 당원 가입하고 네네. 뭐 그런 거죠. 네. 예. 근데 그거를 좀 만약에 이번 공수처 같은 경우도 이런 책자 있으면 같이 나눠주면서 문제점을 설명한다 그러면 그게 결국은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화되지 않겠느냐. 꼭 그 우리 공화당이라는 당을 떠나서라도 그런 활동들을 안 하신 거야. 당 색깔의 활동만 너무 많이 해서 그게 좀 안타깝죠. 예, 정말 그 대부분 너무 열성적이세요. 우리 공화당 그 글쎄. 형님 어머니들을 보면은 그래서 그 에너지가 지난 한 2년 한 반 동안 성숙하지 못했던 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그런데 그건 뭐 그 집 사정이고 그 이제 이런 흐름들이 이제 만들어지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야간에 지금 저게 위에 걸린 건 LED 등이고요. 야간에 저게 지금 일산 저희 자유시민본부 멤버들이 이제 밤에 나가서 한 건데 저 하루 한 저녁에 한 4시간 해가지고 80명 정도 서명을 받았어요. 공수처 반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저 LED 등 위에다 쫙 나무에다 걸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공수처는 게슈타포 이제 공수처는 헌법파괴 뭐 이런 그 엑스배너도 해놓고 엑스배너 앞에는 좀 비싼 거예요. 집어등이라고 또 저걸 갖고 계신 분이 있더라고. 낚시를 하시나 봐. 집어등. 낚싯대 쓰이는 거죠. 예. 집어등 붙이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해서 하는 건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소책자 이게 저기 그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에서 만든 소책자고요. 100권에 2만 원. 100분 선착순인데 10,000권 다 팔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또 주문해서 이제 화요일 날 10,000권이 입고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한 2만 권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면 네. 주변에 저렇게 이제 배포해 주시고 100권을 다 소화하기는 힘들거든요. 사실 한 사람이. 그러니까 한 4분이서 5,000원씩 출연해서 25권씩 이렇게 나눠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볼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걸 주면서 뭐 문제는 욕할 것도 없이 지금 이거 좌우를 떠나서 정말 뭐가 문제인지를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야 네네. 된다. 그 내일 그러면 우리 마루니에는 없나요? 내일 마로니에 있죠. 아니 그게 아니라 와 가지고 나가죠 이체. 그렇죠. 예. 근데 저기 뭐야 저기 그게 재고가 달려서 한 400권이나 갖고 나갈래나 모르겠어. 한 박스가 400권인데. 그러니까 제가 일할 사람한테 이제 가져가렇게 내가 만들어 놓을게요. 일할 사람한테. 안 읽을 사람은 읽을 사람. 아니 그러니까 읽을 사람은 기본이고 가져가서 주변 지인들에게 뿌려줄 그거 일할 사람. 거기 참여하신 분이 한 권씩만 가져가도 400권 나가지. 거기 한 1,000명 오는데. 근데 대부분 그분들이 다 알고 오실 텐데. 네. 아무튼 보죠. 네. 예. 내일 그래서 너무 양이 작아요. 예. 저희가 이걸 처음에 2만 권 찍으려고 그러다가 야, 이거 어떻게 부려야 되나 고민이 있어서 10,000권만 했거든. 그랬더니 이렇게 됐네. 이게 마을 회관이나 그런데 이제 일단 주면 그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아무튼 간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사람들을 접촉하고 이렇게 엮어 세우는 지역 활동가를 하시겠다라고 이제 나서는 성향들이 이제 처음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정당을 떠나서 그러니까 정당을 떠났기 때문에 이걸 독립유권자라 그러는데 독립유권자로서 이제 이 자유민주 보수 성향으로 이 정치 사상을
매일매일 강화해 가면서 내가 지역사회에서 내 시간 짝에서 네. 활동하고 그 활동비 또 내가 다 만들겠다. 아까 그 보신 이런 장비, 이 장비 전체 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직접 사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시중에서 안 파는 거는 만들어서 보내드리면서 저희가 돈을 받고, 그 다음에 시중에서 파는 거는 저희가 인터넷 쇼핑을 할 수 있는 그 링크하고 이제 그 제품의 사양을 잘 정리해서 저희가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 저희도 이번에 그 저희가 이제 한 달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네. 저희도 광주, 부산, 대구 뭐 해서 전국을 주말에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청년 집고 가기 때문에 이제 격주에 한 번씩 가게 이제 그 스케줄 잡았다가 이제 화요일 날 그렇죠. 화요일 날 저희가 모여서 자유법제센터와 턴라이트 호국단원 모여갖고 잠깐 회의를 한 게 이번 겨울은 최대한 지방 일정을 줄이고 우리가 지방에 있는 지금 우리가 이제 연대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금 만들어 놓은 신생 조직들 있잖아요. 그걸 좀 더 공고히 하고 또 공고히 그러니까 만들어진 것은 공고히 하고 그리고 아직 좀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은 만드는 세팅 작업을 하자. 예.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이번 겨울을 그렇게 좀 내실을 다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문재인 586 집단이 이번에 지소미아 이런 문제 가지고 이제 그 국제사회 또 미국에 그것도 트럼프 행정부나 뭐 공화당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제야나 민주당에 대해서도 뭐 거의 간첩스러운 존재라는 걸 스스로 인증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중국이 무력화돼 있고 북한이 숨이 넘어갈 지경이어서 앞으로 굉장히 요동치거든. 그럼 우리가 이 선거구별로 이렇게 작은 조직이라도 그 씨앗이 형성돼 있으면 이 격변을 우리가 슬기롭게 타고 넘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에서 이렇게 좀 만들어지면 저희 자유시민본부랑 많이 연결해줘요. 아유, 네네. 네, 그 저희 자유시민본부 보시다시피 지역 활동가 모집하는데 그런 분들 뜨거워서 그러니까 아마 하실 걸. 이게 뭐냐면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필님은 이 용어 정리를 잘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자유시민본부 뭐 지역 활동가로 하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현장에 나와서 좀 지랄지랄한 사람들, 야, 네가 책임지고 이 조직으로 이끌어 뭐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하다 보니까 뭐라고 하던. 네, 아니 그러니까 예. 이게 다들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이 얘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 느낌은 뭐냐면 예를 들면 광화문 광장 한 군데에서 외치는 것보다는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면 이 분위기가 좀 다르거든 이게.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인내심이 강한 건지 아니면 정말 무뎌진 건지 지금 걱정들은 많이 하시는데 나가기는 귀찮은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금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집요하고 일관되고 꾸준하고 네트워크로 움직이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잘 훈련돼 있질 않아요. 예. 한국 사람들이 기질적으로 한번 봐서 욱해서 우르르 모여서 하는 건 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이런 지역 활동은 이거 저는 그러거든. 이거 일종의 정치 조기 축구회야. 조기 축구회 멤버들 얼마나 서로 끈끈해. 한 30-40명 모일 때 그 한 선거구에서 한 100명, 200명 규모의 이 정치 사상으로 중무장되어가는 요 멤버들이 딱 모여버리면은 특히 수도권 같으면 그리고 충청권 이런 데 같으면은 국회의원이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구 주민들이 조금만 이렇게 그럼요. 연결되면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국회 앞에 가갖고 10,000명이 떠들던 10만 명 떠들던 국회의원 너 사퇴해라고 여기에도 말 안 들을 사람이 지역구에 있으면 무릎 꿇어서라도 제발 미안해 나 잘못했어라고 할 겁니다. 수도권이 한 120, 30석 될 거예요. 네네. 120석 최소 수도권이. 그리고 이제 그 저기가 그 충청권의 핵심 부위가 어디냐면 천안, 아산 내려가서 세종, 내려가서 대전, 그다음에 동쪽 충북 쪽으로 건너뛰어서 청주. 그게 충청권의 핵심 중앙 부위예요. 거기가 이제 충청권 거의 대부분이거든. 인구 구성으로는. 예를 들어 청주 같으면은 충북 전체의 절반이니까. 충북의 절반이 청주권이야.
그렇게 돼 있다고 충청이. 그게 딱 그 중앙에 그렇게 몰려 있어요. 그 핵심 부위가. 그러면 거기가 한 15석, 20석 나와요. 지금 거론된 데가. 그러면 이 140개 선거구에서 평균 200명이다. 그러면 그게 28,000명이야. 그러면 이런 꿈을 꿀 수가 있죠. 어느 날 잡아서 목요일 날 저녁 이 멤버들이 전부 지역구에서 이 140개, 네. 150개 지역구에 그 가장 번화한 데서 동시다발적으로 빵 소규모 집회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거든. 그게 제가 꿈에 그리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우리 선거구에서 내가 좀 사실 이게 생활인들이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길거리에 좌판 벌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순수하고 순진하고 부끄럼 타는 사람들이거든. 아니요,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그때 탕기국 때 이제 우리 호국당 단원이 했던 형이 잘생겼어요. 정말 영화배우처럼 잘생겼어요. 미용실을 하세요. 근데 분당에서 미용실 했는데 저 집 원장은 태극기 집회에 나가가 매출의 3분의 1을 떨어지면서 결국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월급제로 또 가서 애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일을 하다가 얼마 전에 다시 개업을 했어요. 얼마 전에 개업을 이제 딱 했는데 이제 다 영업이잖아요. 뭐 미용하는 기술도 기술이지만 다 영업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면 손님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감정이 개입이 돼가지고 이제 우파 이게 확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형 제발 쓸데없는 짓도 하지 말고 이게 거기뿐 아니라 학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얼굴을 드러내놓고 나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근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그렇다 치고 네. 또 그냥 일반인도 보통 우리 쪽에 있던 분들이 무슨 이렇게 정치적인 분들이 아니었잖아. 네. 그냥 생활 현장에서 묵묵하게 일해온 분들이거든. 이런 분들이 길거리에다가 일종의 정치 좌판인데 펼쳐놓고 이거 서명하세요. 이거 이렇습니다. 그거 설명한다는 게 이게 정치 세일즈맨 아니야. 이게 좌판 세일즈맨 한다는 게 쉬운 일 아니라고. 그 하나의 큰 어떤 그 계단을 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움직임을 보이시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요새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예, 있을 것 그럼요. 같아요. 저도 누구 앞에서 말 한마디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이러고 있는 거 보면은 말 옛날에 잘했을 것 같은데 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요번에 또 우리 내일인가? 내일이요. 내일 5시 반. 네, 5시 반. 예, 마로니에. 예, 저희는 2시부터 가서 준비합니다. 예. 네. 준비가 좀 생산성이 떨어지는구만. 어떻게 3시간 반이나 준비를 해야 돼? 아니요, 일단 가서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예. 뭐든지 시간에 쫓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자유한국당의 오산균 대표님, 또 그다음에 턴라이트의 강민구 대표, 그다음에 저기 어디죠? 저기 그 서울대 트루스 포럼의 네, 김은구 김은구 대표, 대표. 그다음에 가로세로의 김세희 네. 대표, 미디어워치의 변희재 대표, 자유법제센터 자유법치센터의 장다령 변호사. 변호사. 이제 그렇게 되지.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고릴라 상녀. 고릴라 상념도 네. 있구나. 그리고 또 이번에 그 뉴스 데일리 베스트라고 뉴스 데일리 베스트. 네, 거기에 있는 이제 그 우파글이라고 요즘 현장에 나오세요. 알아. 네네. 이제 그분이 이제 내일 참석을 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피아노 전공을 했나 보더라고요. 같이 이제 이 영상을 섞어가지고 영상 한 2분 50초짜리 하나 내보내고 그 다음 이제 자기가 짧게 발언도 한번 하고 그러니까 이제 현장을 떼어보니까 또 다르더라는 거죠. 스튜디오에서만 하는 거하고 현장을 이제 떼어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돼. 네, 나 2번인가 저기 인터뷰했어 길거리에서. 저는 우리 1차 때 처음 봤었는데요. 네. 아는 척을 하는데 누구지? 그러고 전 지나갔었어요. 아, 그래. 그랬구나. 네. 아니, 네. 왜 그러냐면 그걸 안 보니까 네네. 그래서 그게 여자 아나운서가 있었구나 이거는 알지만 네네. 근데 지금 이 자리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진짜 옛날에 그 저희 호국당 단원이 그 실시간 채방에다가 우리 집회 그 일정을 올리면 그걸 공지로 해주셨는데요. 다시 이 자리를 빌어서 그거 되게 귀찮은 일이거든요. 근데 뉴스 데일리 베스트 하여간 관계자분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여기서 뭐 감사도 하고 참 여러 가지 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깍두기 하나 있잖아. 늙은 깍두기. 아이고. 백모. 아니 근데 그렇게 자꾸 얘기하시면 안 되는 어. 게 뭐냐면 이 그 중심을 이렇게 중심, 잡아주는 중심 같은 소리 하나. 아니 정말로요. 이게 그 제가 이제 이렇게 연합 소위 말해서 예. 연합해서 연대 우리가 집회를 제가 예, 예, 해본 예. 적이 없어요. 예. 그냥 그 우리끼리 하고 뭐 영상을 주면서 이거 좀 해주세요 예, 이렇게 예. 했지. 근데 이번에 이 연합 집회를 한번 해보니까 이제 힘을 좀 받지 이제. 아니 그게 아니라 일일이 다 이제 상황 설명을 해야 되는 뭐 하나 하더라도 그렇지. 이게 왜 그러냐면 표현 방식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해에 살 소지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주필님은 아닌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옆에 이제 이간질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 그게 힘들다. 딴 게 힘든 게 아니라. 이번에 정모식이 유모식이 이 사람들이 뭐 거의 뭐 있지도 않은 소리 만들어 갖고 우리 내부 이간질하려 그랬다가 그 우리한테 당해갖고 깨갱하고 도망갔지. 예. 근데 이제 예. 더 웃긴 게 참 이상해. 강 대표조차도 제가 승질 낼까봐 어. 그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저는 유튜브를 안 보니까 예, 예, 그걸 한 일주일 동안 저한테 숨겼더라고요. 근데 그걸 알고 나서부터 딱 알고 나서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렇죠. 내가 그런 종류의 화 안 나게 된 지가 한 1년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오 대표님이 저보다 이제 나이가 거의 한 18년 아래니까 앞으로 16년은 더 화내셔도 되겠다. 아니, 요새는 그런 일 당해도 음해 당해도 화가 안 나더라고요. 요새는. 아니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오상종 개 땡땡이는 뭐 그냥 듣고 흘러 넘기었는데 그렇지. 그냥 쉽게 말해서 성격 제라 같은 저 하나 믿고 따라오는 식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이게 완전히 명예를 갖다가 그렇죠. 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또 바로 대응을 하려고 그랬다가 또 이제 변희재 대표하고 또 만민 공동회의를 한다고 그래서 변희재 대표 또 이제 입장도 생각해 줘야 되고 그래서 딱 만민 공동회 끝나자마자 아니 어떻게 이런 허위 사실을 만민공노회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만민공동회 출연을 아니 1회 끝나고 1회 끝나고 아,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내일이죠. 내일 1시부터 만민공동회를 프레스센터 앞에서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둘이 이제 빠지니까 네. 이제 김세희 대표도 지문 가고 강민구 대표 가고 저도 앞에 이제 갔다가 전 그 2시까지 마동에 가서 전 준비하고 이제 최대한 거기 있다가 이제 합류하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 저기 어디야 그 나도 이제 이야기 나온 김에 그 포스터 우리 내일 마로니에 하는 거 이 포스터 저는 다음에는 우리가 이런 걸 좀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아. 어떤 거요? 뭐냐면 우리가 탄핵 집구각이잖아. 청년이 주도하는. 네. 탄핵을 딱 짚어보면 저기 뭐가 나오냐면 저 탄핵의 오나는 네. 그리고 대한민국 그 제도권의 오나는 조중동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저 포스터에 네. 이 조중동을 정확하게 겨냥하는 네. 우리가 탄핵을 흔히 국회의원을 겨냥을 하잖아. 네. 국회의원들이 조중동에 붙잡혀서 돌아간다니까요. 요번에도 보세요. 탄핵 묻고 가라라고 조선일보 김대중이 지령문 때려버리잖아. 저 지령문이라 그랬잖아. 박근혜라 불리는 산을 넘어야 된다. 그러니까 쫙 움직이잖아. 아니 난 정말 이번에 그 저희가 왜 그러냐면 조중동이 자기들은 권력의 정점에 서 있다고 보는 거고 조중동 입장에서는 지난 몇십 년 동안 대통령은 5년 동안 왔다 가는 존재야. 네네. 자기들은 권력의 정점이고. 근데 박근혜 같은 사람이 이제 그 뭐야 안 다치고 이제 온전하게 퇴임을 하면 이 한 사람이 한 500만 표, 1000만 표로 움직이거든. 네네. 근데 나이도 별로 안 많잖아. 그러면 한 15년은 뭐 상황같이 받들어 모시고 네. 살아야 된다. 이런 공포가 있었어요. 조중동에. 제가 추정하기엔. 그러니까 조중동에 앞장서고 그다음에 칼질한 거는 이제 국회의원이고 그렇게 언론과 국회의원이 하나는 세뇌하고 하나는 칼질하니까 그 저기 줏대 없는 그리고 평소에도 이 좌파나 이 친북에 의해서 깊게 잠식되어 있는 법전은 우르르 몰려가 버릴 거고. 주필님 이번에 여기 저희가 이제 김무성 얼굴 반만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면상 보기 싫어서 반만 넣었는데 지금 저희가 이 문제를 짚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정당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국회의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이제 자문도 해보고 했는데 이 선거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이 저기 뭐야 이 인터넷상에선 돼요. 아, 네네. 근데 집회는 안 되는데 네. 김무성은 자기가 출마하겠다고 밝히기 전까지는 불출마한다고 그랬어요. 불출마한다고 이제 네. 안 돼 또 출마에게 돌아. 아, 그래요? 그러니까 출마라고 다시 말 뒤집기 전까지는 네. 출마자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 뭐 이러면 6개월 전부터니까 10월 10며칠부터 18일부터 이래요. 예, 했어요. 18일부터 네. 이게 이래요. 예. 예, 그래서 이게 깝깝한 거예요. 예, 예, 예. 근데 현장에서 뛰고 있는 우리가 그 온라인에서 이걸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그 예. 우리가 그 주기적으로 진행했던 걸 멈추게 된 이유가 뭘요? 저기 그 고양시에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하고 있는 심상정이나 예, 예, 예. 예, 나경원이나 안민석이나 정책은 괜찮아. 그러니까 심상정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장 추진을 중지해라. 네네. 정책은 괜찮아요. 그러면 중지하면 우리가 지지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네네. 이론적으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혹시 강민구 대표 그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받은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강민구 왜? 대표가 아니 뭐라 그랬는데? 당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완전히 저도 이제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 관리위원회 하고 통화를 해서 해봤는데 결론은 뭐냐면 웬만하면 선거 때까지 정당 이름하고 그 국회의원 뭐 출마자 어째 되는 사람을 가능하면 건들지 마세요 그러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결론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고양시 선거위원회 있잖아요. 거기다가 현수막 묻고 우리가 읽을 성명서 내용 이런 걸 아예 메일로 보내고 그래서 회신을 받아서 하라고. 아니 걔들 회신이요. 저기 뭐야 아니 그 회신 내가 장담할게. 해주겠습니까? 회신 안 해줘. 그러니까요. 제대로 안 해줘. 책임 안 져.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는 너희 우리 집 씹어봐라 이거지. 예, 근데 일단은 저하고 강민구 대표나 다도 일단은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선거법 위반은 보통 이런 거 가지고는 뭐 구속 같은 거 없어. 아니 그뿐 아니라 우리가 일단 엮이면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소한 걸 엮이니까 일을 못 해요. 아니 이거 괜찮다니까 진짜로 농담 안 해요. 네. 선거법 위반의 핵심 정신은 장 변호사한테 물어봐. 네. 특정인의 당락에 관계되는 행동이야. 그런데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원내대표는 그 직을 내놨냐? 원내대표 이어지고 있잖아. 당대표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야? 네네. 그럼 당대표나 원내대표의 정책적 행위에 대한 비판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럼? 네. 그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먼저죠. 네. 알겠습니다. 대의적 활동에 대한. 근데 이러니까 너 내년에 떨어뜨리겠다 이런 발언하면 안 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자유민주주의 법질서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런 거는 추진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어? 예, 예. 우리 간절하게 요청드린다. 무슨 말인지 네네, 알겠죠? 네. 야, 심상정 개땡땡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 이게 거죠. 이번에 우리가 이제 학교 앞에 가서 집회를 좀 했었어요. 인원고등학교? 인원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다음 주에 저희가 인원고등학교를 그쪽 그 관계자들을 또 갑자기 화가 나려고 그러는데요. 그 다음 주에 그 인원고 그 최인호 학생을 이제 학폭에다가 이제 올리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학폭? 예. 학폭이 뭐야? 그 학교 폭력 방지 위원회 거기에 이제 최인호 학생을 올리나 봐요. 왜 그 친구가 어디다 주먹질했어요? 아니, 그렇지 않고 뭐 그 친구 올린 뭐 동영상에 어떤 애 뭐 사진 올라가 있었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장단우 변호사님이 이제 변호인으로 거기 같이 함께 참여를 하는데 저희가 지금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거는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안산에 있는 세월호 그 서울 안산시 의회 앞에 우리가 세월호 관련해서 이제 법안이 하나 이제 그 상정이 돼요. 아, 시조례? 예예. 그 법안이 아니라 시조례. 예예. 그게 이제 가는데 그 국가에서 일단 그건 이제 결정이 났는데 안산시에서만 조례 통과이 되면 화랑요원지에다가 납골당이 이제 진행이 되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우리가 4번 정도를
안산시에 가서 집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날 아침 8시부터 시의회에 가갖고 우리가 이걸 해야 되고 또 이제 안산 시민들은 또 그 의회 안까지 밀고 들어갈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수요일 날 하니까 우리가 화요일 날 1시에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얘네들을 고발하려고요. 아, 그렇지. 고발해야 되고 하나 하면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저희 자유시민본부가 이게 서울 남서부 쪽 권역이 약해요. 아, 네. 예, 그러면 국직 거위분들 계시면은 거기가 전철역이 어디 봉천역이야 무슨 역이에요? 난공역인가 뭐 그럴 걸 인원고 관악구니까. 네, 뭐. 예, 그 전철역 부근에다가 인원고 학생들 지지 서명. 그래서 여기서 거기다 딱 붙여갖고 여기서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인원고 방문합시다. 그래서 애들 보호해 줍시다. 이러고서 한번 서명 한 500명만 받아보는 거 한번 어때요? 한번 여기 지금 연락 좀 주세요. 예, 지지 서명 같이 참여하실 시청자님들, 특히 관악구 주민들. 그래서 어제 아침이었나요? 엊그제 예, 저녁이었나? 조희연이가 이제 그 장학사 그걸 해봤더니 이제 우리가 특정 감사를 서울시 교육청에 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걸 안 하겠다. 이제 이거는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다. 뭐 이래가지고 안 하겠다고 이제 어제 결론이 났어요. 뭐 네, 초록이 그래서- 동색인 모양이지 뭐. 아니 둘이가 이제 그만큼 관계가 그런 이제, 거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단순히 인원고 학교만의 문제로 여기서 국한시키면 안 돼요. 어제 저희가 어디 갔다 왔냐면 그 남대문 중학교 장위동에 있는 예예예. 남대문 중학교를 갔다 왔어요. 예예. 그 가서 이제 아 참. 남대문 중학교가 장위동에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야. 예, 저도 남대문 네, 남대문 중학교가 장위동에 장위동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기 이전을 해서 네. 옛날에. 그래가지고 거기 갔는데 예. 그러니까 초등학교 갓 졸업한 애들일 거 아니에요. 1, 2, 3학년 예, 애들이. 예. 그 애들이 떼거지로 나와서 교문 앞에 와서 우리들을 보고 가운데 손가락을 올리고 욕을 하고 돌을 던지고 100원짜리를 던지고 야유를 퍼붓고 선생들은 제지를 안 하고 예, 거길 왜 갔었어요, 남대문 중학교? 거기에 있는 이제 뭐 40대 초반에 이제 그나마 거기는 이제 교감이 면담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교감도 나중에 안 되겠든지 나왔는데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저는 일반 우리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은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초중고 애들을 폭도로 기르는 거지. 네, 전혀. 폭도로 그러니까 기르는 거죠. 옆에 체육 선생. 근데 남대문 초등학교 중학교 앞에 가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게 그랬던 이제 거예요? 그 모 학교 선생이 그러니까 모 학교 선생이 아니라 이제 모 선생이 이제 청와대 앞에서 지금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모 목사님을 독일의 히틀러에 비유한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기사화 된 거죠. 인원고 터지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학교 수업 시간에.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기사화됐고 그 교사가 이제 사과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한번 그걸 우리가 짚고 가야 되는 문제였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거기 가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학교 앞에 가서 우리가 쌍소리 못 하잖아요. 그래서 스피커는 볼륨 얼마나 올리고? 적당히 낮추고 낮추고 하죠. 예. 학교 그리고 앞에 가면. 우리가 11시 반쯤에 도착해서 점심시간이 12시 반이었어요.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애들 수업 시간에 하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에게 우리가 온 상황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거기에 보면 어떤 애들이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선동을 해요. 그걸 보셔야 돼요. 참담했어요. 그거 한번 다시 한번 남대문 중학교 한번 다시 한번 가서 그걸 찍어봐요. 애들이 어느 정도로 폭도화돼 있는지를.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들 영상에 보면 아마 소리는 들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강민구 대표가 이제 애가 이제 고등학생이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민구 대표가 정말 서글프대요. 저는 애가 키워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 어린이들이 폭도 홍위병 같이 훈련 받은 거지. 정말로 그 멘탈이. 그러니까 이게 그 기본적인 어른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없을 뿐더러 거기에 이제 어떤 학교 선생이 아이를 불러서 이렇게 하고 뭐를 얘기를 하면 꼬박꼬박하고 다시 우리한테 오고. 믿어지세요? 와서 또 손 이렇게 하고
쌍욕하고 100원짜리 던지고 이거 모자이크 처리 좀 해주세요. 어? 그래서 정말 참담했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과연 그런 학교에 또 우리가 가서 그 교사에 대해서 최소한의 당신들이 일반 노동자가 아닌 부분을 상기 줄 필요성이 있을까 정도로 회의적이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최선을 다해서 그 이제 선생이 특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을 우리가 이제 고발하는 걸로 저기 가닥을 잡았어요. 이거는 아 그러니까 애들 뒤에서 이게 지시하고 이런 선생? 아니 그 말고 그 발언을 한 선생. 네, 그래서 지금 어느 순간 그러니까 표현이 그렇지만 저희 때문에 하더라도 선생님 눈 한 번 제대로 못 맞춰줬다고 전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 교사라는 자들이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가 자기네들이 노동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나마 지금 어제 인원고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교총에서는 이건 문제가 있는 그 조의원의 발표다, 서울시교육 발표다, 이거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그나마 한국교총에서는 이제 그나마 예. 그런데 정교조 같은 경우는 뭐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학교에서 선생이 학생들에게 성희롱을 당하고 폭력에 대해서 맡고 있어도 정교조나 한국교총에서 이 교권이 무너지고 있다고 입장문 발표한 걸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예예. 자 이제 그러면 다시 한번 좀 요약드릴게요. 뭐 대한민국 안 망합니다. 그래도 적화 안 돼요. 왜 그러냐? 미국이 중국 손보고 있고 미국이 북한 접수할 거기 때문에 적화는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베네수엘라, 그리스, 포르투갈 같은 개돼지 파퓰리즘으로 갈 가능성은 저희가 잘하지 않으면 거의 100%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막냐? 상대방이 언론, 법조, 정치 이렇게 다 틀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교사까지 이 중에서 제일 약한 고리는 정치, 국회의원입니다. 거기를 치고 들어가면 이거 다 뜯어집니다. 국회의원 치고 들어가는 방법은 한 지역구에서 작게는 100명, 많게는 다다익선. 이렇게 해서 정치 사상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갈고 닦는 조직화된 자유시민들의 네트워크. 그거가 아주 방법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이렇게 아스팔트에서 뛰고 계시는 오상정 대표님 모시고 그동안 얘기 들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